지난 2020년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친환경을 내세우며 종이로 만든 용기에 화장품을 담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을 다 사용한 후에 분리수거하기 위해 뜯어보니 종이로 감싸진 플라스틱 병이 발견됐죠.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구매를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소비자 기만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가 실제로 용기의 플라스틱 함량을 약 52% 감량을 했고, 제품 사용 후 종이 버틀과 가벼워진 플라스틱 용기는 각각 분리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병에 종이를 두르고는 마치 이게 종이병인 것처럼 판매한 것 아니냐는 그런 대답을 하면서 문매를 맞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기업들이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마치 자신들이 녹색 경영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두고 바로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린과 화이트워싱 합성어죠. 우리말로 번역해 보자면 위장 환경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슬그머니 축소시켜버리고 재활용 또는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의 일부만을 과장해서 부각시키고 이를 마치 전체 제품이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바로 그린워싱에 해당합니다. 1986년 미국의 환경운동가였던 제이와 스티브 벨트가 피지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에세이로 적어내면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피지의 호텔에서는 산호초 보호를 위해서 수건 재사용을 호텔 투숙객들에게 요청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호텔 측에서 수건 재사용을 장려하는 이유가 환경보호가 아니라 세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 의도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이를 두고 바로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로 명명을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그린워싱은 2007년 12월 캐나다 마케팅 회사인 테라초이스가 그린워싱이 저지르는 6가지 죄악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 가지 상을 더 추가해서 7가지 죄악을 제시하였죠. 자, 그 7가지 죄악들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그린워싱의 사례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가 에코백과 텀블러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에코백, 텀블러. 실제 이 에코백과 텀블러가 진짜 친환경적인 의미를 갖게 되려면 여러분 최소 에코백은 130일에 텀블러는 1000회 이상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 기업들이 매 시즌별로 예쁜 에코백과 텀블러를 시즌별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게 보니까 가을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등등 해서 매번 구매하지 않습니까? 3년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비닐과 종이를 사용하는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자신들은 친환경 기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에코백과 텀블러를 다회용으로 이용할 틈을 주지 않고 다시 잦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므로 해서 오히려 환경 파괴가 더욱 다량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스타벅스입니다. 이 reusable 컵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친환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reusable 컵의 그 소재가 사실 배달 용기에도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일반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회용 컵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막상 계속 사용하려면 일반 머그잔, 텀블러처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도 애매모호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 쓰지를 않고 일회용 컵처럼 버려지게 되어버려서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결국 똑같은 플라스틱 컵을 양산하는 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앞에 두 사례가 제품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세탁을 한 것이라 그러면 이번 사례는 기업 자체를 친환경 기업인 양 세탁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폭스바겐의 그 디젤 게이트입니다. 당시 폭스바겐은 디젤 자동차에 클린 디젤을 탑재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피해서 디젤 자동차를 더욱 많이 판매하려고 빨리 소진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클린 디젤을 홍보하면서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챙기고 실제로는 기업 이윤을 위해서 배출가스를 조작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를 뿜어내는 디젤 엔진을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순인 거죠. 탄소를 내뿜고 있는데 친환경적이라니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고 싶은 거 생겼을 때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정말로 필요한 건지 오래 쓸 수 있는지. 2016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응답자의 40%가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는 진짜 그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지혜롭게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그 소비자 주권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진짜 친환경 기업과 가짜 친환경 기업을 가릴 줄 아는 소비자 주권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 소비자가 철저하게 친환경 인증 마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붙이는 마크입니다. 무엇이 진짜 친환경 마크인지 가려내고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소비자 주권의 실천인 거죠. 오늘 그린워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널리 퍼진 돈 세탁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 세탁이라는 게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어느새 더러운 것을 포장하는 단어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고 슬픕니다.